역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계속 배우고 계신데, 저번 시간까지 아니 합성함수를 배웠죠. 이제 오늘은 역함수를 배울 차례인데, 역함수는 단어에 뜻이 들어있어요.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거꾸로라는 함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수로 정의하죠. 정의역 x, 여기 어떤 원수가 있어요. a, 여기 정의역 y, 여기 어떤 원수가 있어요. 그럼 b라고 합시다. 그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근데 a라는 원소가, 정의역 원소가 공역 b를 선택하게 되면 이 b는 공역이 동시에 이제 치역이 됐죠. 그래서 함수를 표현할 때 함수 f에 a를 대응시키면 함수 값은 b가 됩니다. 이렇게 썼는데, 역함수는 이 관계가 거꾸로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가 x, 여기가 y, 얘 b, 얘 a인데, 함수가 그 선택의 방향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아니고 y에서 x로 가는 함수, 거꾸로 가는 함수 있죠. 이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방향이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b가 이렇게 a를 선택하는 꼴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때 이 f 역함수를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f 위에 마치 지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요. 그래서 f 인버스라고 하고, 혹은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역의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함수 f가 가는 역의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b가 함수 역함수에 대응이 되면 그때 함수 값은, 역함수의 함수 값은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서는 x가 정의역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쪽 y가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함수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구조가 성립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오는 얘가 공역, 그 중에 얘가 이제 치역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역, 공역이 항상 x가 정의역, 항상 y가 공역이라는 개념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역함수를 배우고 나면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y가 정의역, x가 공역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위아래 관계성을 보세요. 이거 왜 배우는 거냐면, 역함수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은 역함수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원함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함수를 가지고 역함수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둘의 관계를 잘 보니까 함수 f 위에다가 이렇게 역함수 기호를 붙여주게 되면 여기는 a랑 여기는 b가 서로 자리 바꿈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역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함수에 있는 기호를 떼게 되면 여기는 b와 여기는 a 위치가 서로 맞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함수 f에 3을 대응시켰더니 답이 10이 나왔어요. 그럼 이 함수 f에 역함수가 대응되면 그때 10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함수 f의 역함수가 4를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왔네. 그럼 원함수는 5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성립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모든 함수는 다 역함수가 다 존재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림이 이래요. 이런 함수 f가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있나요? 함수의 정의는 x 하나에 y 하나만 성립하죠.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런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함수는 무슨 함수죠? 지금 모양상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의 정의가 그거잖아.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근데 1대1 함수마저도 사실 서로 겹치지 않고 이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의 역함수를 말하시오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겠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근데 역함수를 이게 역함수로 해서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제로 함수로서 존재하는 함수인가요? 라고 하면 아니죠. 정의 원소 C가 함수값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수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모든 함수마다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함수, 여기 x, 여기 y, 여기 1, 2, 3 인원수를 맞췄어요. a, b, c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수 있죠. 함수 됩니까? 함수 됩니다.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3 하나에 c 하나 함수 됩니다. 되는데 이게 방향을 역으로 보내면 안 되겠죠. b는 원소가 없고 선택되는 y 값이 없으면 c는 2개 이상의 원소를 갖기 때문에 이건 함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냐면 x, y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야 되고 서로 뭐 해야 되죠? 서로 각자 다른 원소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성립합니다. 방향을 이렇게 역으로 보내도 네, 성립하네요. 이쪽이 정역일 때 서로 다른 x값이 여기는 서로 다른 x가 각각의 함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립하죠. 그럼 그러다 보면 이 함수 f의 정체는 무슨 함수가 되어야 돼요? x가 서로 다른 y를 선택했으며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다른 함수. 그치, 1대1 대응이 되게. 그러니까 따라서 역함수의 존재성은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책에 고스란히 써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말고,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일 때 공역이었던 y가 다시 역으로 보냈을 때 x값 하나하나를 함수값으로 갖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바로 문제를 봅시다. 역함수가 존재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1번 역함 존재하나요? 저건 1대1 대응이 아니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은 존재합니다. 3번 안 됩니다. 이건 1대1 함수죠.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4번은 존재하고요. 5번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공역과 치역은 일치하는데 뭐가 일치하지 않죠? x가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죠. 이걸 역으로 보낸다 쳐봐. 그럼 2가 원수 2개를 갖잖아.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문제가 뭐 이쪽은 어렵진 않으니까 한 2개 정도만 풀어드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게요. 함수 fx가 3x 플러스 1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k값을 구하시오. 함수가 이겁니다. 이게 혹시 문제가 y는 이렇게 써져 있어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함수를 f로 하자. 이 f의 역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라고 말이 나오면 빠르게 이 y를 지금처럼 fx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좀 편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직접 구한 이 의미는 원래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역함수식을 만들어두고 그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답이 얼마인지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직 여러분이 역함수식을 구하는 구조를 안 배웠고 이걸 배웠다더라도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식을 대입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역함수를 통해서 원함수를 추론해서 k값을 구하는 겁니다. 역함수 기호가 붙죠? 그럼 이걸 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가로 안에 있는 숫자와 가로 바깥에 있는 숫자의 자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럼 함수 f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뜻이죠. 직접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k를 대입하면 이쪽에 k를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3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3k 값은 마이너스 2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k값입니다. 저 역함수의 함수값이 된다는 얘기죠. 괜찮으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3-k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뒤바꾸면 되는 거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어떤 식이든 간에 물어봐요. 그래프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적 관계식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함수 fx가 1대1 대응함수여야 된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함수 f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여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2학년 와서 이제 미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내려오면 안 된다는 뜻이야.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거든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x값에 서로 다른 y값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공유가 치역이 일치하는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 단어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야. 동시에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으니 걔네들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 잠깐 읽어볼까요? 증가함수는 x값이 증가하면 함수값도 증가하는 함수이고, 길과 양수인 일치함수가 대표적이고, 감소함수는 x값이 증가하면 함수값이 감소하며, x 커지면 y 커지고 x 작아지면 y 작아진다. 이게 증가함수고, x 커지면 y 작아지고 x 작아지면 y 커지는 함수가 감소함수죠.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인 것, 일치함수가 대표적이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직선을 말해요. 직선 1대1 대응입니다. 직선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직선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건 상수함수예요. x값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y값이 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것도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중에서는 기울기를 양이나 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직선들만 기본적인 1대1 대응이 되고, 직선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이렇게 곡선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하거나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들은 전부 다 1대1 대응의 특징을 갖고 있다. 자, 다음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상수 a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그래프 이제 앞으로 많이 그리실 겁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이런 함수에 대한 약간 낯설음을 조금이라도 없애시기 바라는데, 함수 fx가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래프 형태로 그려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그 범위가 어디냐면 x는 3입니다.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3이. 이게 x는 3이에요. y축 평행 직선 x는 3. 근데 그 3을 기준으로 얘는 3의 오른쪽을 말하죠. 얘는 3의 왼쪽을 말합니다. 3의 오른쪽 영역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이 함수가 뭐냐면 1차 함수죠. 직선이네요. 근데 여기 3부터 그려야 되니까 3을 먼저 집어넣어봐. 3, 3은 9-1, 8이네요. 3,8을 지나며 길이가 3짜리 직선이지. 길이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기울기 1이면 보통 이게 45도로 기울어져 있다. 근데 만약 기울기가 1보다 큰 숫자가 나와. 그럼 얘보다 좀 더 급하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대략 그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럼 3의 왼쪽은? 3의 왼쪽은 얘를 그리는 거죠. 얘를 기울기 1짜리 직선이네. 근데 이게 이 함수가 어쨌든 3의 왼쪽을 그렸을 때 오른쪽과 이어서 이게 함수 f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체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답니다. 얘는 기울기 1짜리야. 기울기 45도짜리.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이게 1대1 대응이 되나요? 왜 안 됩니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어져 있지 않고 끊어져 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죠. 근데 이거는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 다릅니다.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대응의 특징이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갖죠. 첫 번째는 x값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돼야 1대1 대응의 첫 번째 조건이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이건 1대1 함수의 조건이라고 그랬지. 거기에 추가가 돼야 1대1 대응이 되잖아. 여기 뭐가 추가돼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잖아. 미팅 나온 여학생들이 전부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1번 조건은 성립해. 이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다 다른 y값이 나옵니다. 그건 맞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공역은 y값 전체니까 실수 전범인데 실제 치역은 여기서 찍히는 y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찍히는 y값이 여기서 이렇게만 치역이 선택되지. 그럼 경우는 이만큼의 뭐가 발생해요? 빈 영역이 발생해. 그럼 y값 중에 선택받지 못하는 y값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렇다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드려서 자, 아까 얘기했던 여기 3이 있어요. 3, 아까 8을 지난다고 그랬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3짜리 직선 이렇게 됐어요. 왼쪽을 그리는데 얘가 함수 fx의 오른쪽 그래프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그럼 2번의 그래프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이라 기울기는 정해져 있는데 무조건 얘랑 어떻게 돼야 돼요?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딱 같은 위치에 서로 점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울기 1이 되면서 이렇게. 그럼 따라서 2번 그래프가 무엇을 지나야 되죠? 2번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a인데 얘가 뭘 지나야 돼요? 그치, 3,8을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대입을 합니다. 8, 3, a. 따라서 a 값은 5.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집합 x가 x에서 x로의 함수랍니다.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얘가 정역인 동시에 공역이 된다는 뜻이죠. 근데 함수 fx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이 함수 fx는 1대1 대응이다. 또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다.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감소하다 증가하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증가 아니면 계속 감소함수의 일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문제를 봤더니 좀 이상하네요. 2차 함수는 포물선이잖아. 포물선은 일반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그러니까 증가하고 감소하죠. 감소하고 증가하고.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같이 가지고 있잖아. 포물선은. 그러면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고 당연히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저번 시간에. 1대1 대응, 우리가 뭐 배우면서 뭐 함수 배우고 1대1 함수 배우고 1대1 대응 배우고 뭐 항등함수, 상수함수 배울 때 그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에 뭐 맞는 답을 구하실 때 이 문제 비슷한 문제 했었어요. 포물선은 얘가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포물선이고 축이 어디 있냐면 x는 2에 있죠. 축의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있고 축의 오른쪽에서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감소와 증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포물선이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축의 왼쪽이나 축의 오른쪽만 그려야 됩니다. 반쪽만 그려야 된다는 뜻이죠. 어느 한쪽만 그려야 1대1 대응이 성립하고 그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조건을 이렇게 구간을 잡아줘야 돼요. 얘보다 크다, 그다음 얘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x값은 얘보다 큰 범위, y값도 이보다 큰 범위.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걸 하나의 함수의 평면 위로 보고 그 평면에서 모든 y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됐니? 되셨어요? 네. 자, 집합 x에서 x의 함수 fx가 역함수 존재한다고 그랬죠? 다시 합시다. 이 범위를 보니까 x가 어느 값 이후부터죠. 어떤 값, x가 k값 오른쪽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당연히 이런 상태로 그려져 있어야 될 겁니다. 축의 오른쪽이 그려져야 돼. 축의 왼쪽이 그려지면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축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x값은 서로 다른 x값인데도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수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그리게 되면 항상 축의 오른쪽을 그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잖아요. x도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도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결론은 이 범위만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범위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뜨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지금 이 함수의 영역의 y-값은 여기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은 여기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 영역이 하나의 좌표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x가 k 이상 y가 k 이상 이 영역을 그리되 이 포물선이 이 점을 무조건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꼭지점이어도 되고 꼭지점이 아니어도 돼. 상관없어. 그거는 축의 오른쪽이 그려지는데 무조건 이 점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며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모든 함수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1대1 대응이 성립하고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할 테니까. 그럼 이 함수는 이 fx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라는 이 함수가 무조건 뭘 지나야 되냐면 k, k라는 점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y값에 k를 대입하고 x값에 k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k에 대한 2차 함수가 나타나고 이 항을 해보면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따라서 k값은 인수분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1 k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k값이 2개입니까? 그러면 2개 아닙니다. 2개 왜 아니냐면 아까 말한 이 포물선의 축이 어디 존재하죠? x는 마이너스 2에 존재합니다. 그렇지? 그럼 축의 오른쪽만 그리는 거잖아. 축의 오른쪽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k값 마이너스 4는 축의 왼쪽이잖아. 그럼 왼쪽이 그려지면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k값 마이너스 4를 지우고 정답은 k값 1만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이거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기억납니까? 앞쪽에서? 이걸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역함수의 성질.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될 성질입니다. 너무 기호가 복잡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1번, 역함수에다가 그 함수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된다. 합성한다는 게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 x, 여기 y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함수 f야. 이렇게 하는 게 함수 f의 역함수고. 근데 여기 a 있고 여기 b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f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다시 그 함수를 f 역함수에 보내겠다는 뜻이지. 그런 뜻이잖아. 저번주에 합성함수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만약 이렇게 쓴다면 합성의 기호였죠? 합성기호를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동그라미를 없애고 가로를 치고 여기 있는 a 값을 f에다 먼저 대응시킨 함수 값을 다시 역함수에 대응시킨 겁니다. 그럼 fa의 함수 값은 당연히 b가 될 겁니다. 역함수 b. 근데 역함수 방향으로 b를 대응시키면 다시 누가 나오죠? a가 다시 나오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함수 f와 그 함수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시켜서 그 합성한 식에다 a를 대응하면 답이 a가 나와. a를 집어넣어서 a가 나오는 함수, 이게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의 수학적 기호는 보통 i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함수 f의 역함수와 f를 합성시키면 자기 자신이 나온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역함수에다가 함수를 끄집어내고 다시 그 끄집어낸 결과식을 f에 대응시켜도 어차피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온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함수 f와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항등함수가 된다. 다시
이렇게 쓰면 또 얘를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f 역함수 합성 f x는 x 이게 답이야. 또는 f 합성 f 역함수 x는 x 이게 답이라고. 항등함수 기호 써놓으면 또 나중에 니네 문제 풀 때 순간 착각하는데 이걸 말하는 거야. 저거를 간단히 약어로 표현한 게 1번의 표현입니다. 2번 역함수의 역함수면 방향을 이리 보내는 게 역함수지. 다시 역함수라는 얘기는 그 방향에 또 반대 방향이잖아. 그럼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처음에 주어진 값이 답이 되니까 얘도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두 번 붙으면 그냥 f가 되는 겁니다. 항등함수 말을 잘못했죠. f가 두 번 역함수가 두 번 겹쳐지게 되면 그냥 원래 방향이 나온다는 뜻이야. 함수 f의 원래 방향. 다음 3번. 이거 중요하다. 이거 별표 2개. 함수 f와 어떤 함수를 합성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네요. 무슨 말이에요? f에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시켜서 x를 대응시켰더니 답이 x가 나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 표현의 약어가 이거라고 그랬다. 근데 이렇게 쓰기 좀 귀찮고 수학적시 좀 단순해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 좀 쓰는 것 뿐이에요. 실제는 이겁니다. 함수 f에 g를 대응시켰어요. 그랬더니 답이 x가 나왔네? 이거잖아. 이거 위에 있잖아. 함수 f에다가 뭔가를 합성시켰어. 그랬더니 답이 x를 집어넣었더니 x가 나오네? 누구를 합성시킨 거냐면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킨 거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g는 함수 f의 역함수가 된다. 물론 동시에 함수 f는 함수 g의 서로 역함수가 성립하는 거죠. 서로 역함수의 관계인 거예요. 방향이 서로 역방향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f와 g를 합성시켰더니 항등함수, 자기 자신은 들어간 값이 답인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럼 둘은 역함수의 관계다. 서로 역함수의 관계가 성립한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교환이 상관없다는 얘기죠. f와 g를 합성하나 g와 f를 합성하나 어차피 답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쨌든 서로 역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식도 별표를 2개를 쳐놓으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다음처럼 써진다. 다음처럼 뭐냐면 마치 이 역함수 기호가 지수법칙인 것처럼 내려와요. 지수법칙인 건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배열을 거꾸로 배열하는 겁니다. 역함수 분배한 다음에 거꾸로 배열한다. 거꾸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쓰고 앞에 걸 나중에 쓰라는 얘기죠. 자, 책이 없는 얘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없으니까 4번 오른쪽에다가 F 합성 G 합성 H. 글씨 왜 이래? 색깔 구분할게요. F 합성 G 합성 H. 얘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저 역함수 기호가 지수 분배되듯이 분배되되 어떻게 배열된다고요? 거꾸로 배열된 겁니다. 그럼 역함수 분배되는데 거꾸로 배열하라는 거라고. H의 역함수 분배한 걸 제일 먼저 쓰고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요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이게 참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데, 요거 이 부분 만약에 너무 긴데 줄여서 얘기할까요? 여기 F와 G가 있어요. 이게 합성돼 있어. 근데 이게 H랑 같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기니까. 뭘 말하고 싶었냐면, 나는 여기서 함수 G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함수 G를 구하려면 합성되어 있는 F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합성된 F를 강제로 이렇게 뭐 필요 없다고 해서 지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저절로 지워지게 만드는 방법인데, 뭐 이런 거지. 잘 봐.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곱하기가 지워져야 되잖아. 지워지려면 어떻게 하죠? 2의 역수를 양변에 곱하는 거지. 그럼 저절로 지워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X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 방식처럼 나는 함수 G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F가 좀 저절로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마치 곱하기 1처럼. 이해돼요? 곱하기 1처럼. 더하기 0처럼. 마치 없는 것처럼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 왼쪽에다가 함수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키시면 돼요. 왜지? F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이 함수가 뭐로 바뀝니까? 항등함수로 바뀌거든. 항등함수. 이것도 앞에서 배운 거야. 항등함수와 G를 합성하면 그냥 답이 G예요. 항등함수는 어차피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G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자기 자신이 G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항등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등호의 왼쪽에다가 강제로 내가 F의 역함수를 합성시켰잖아.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우변식도 F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는데, 자, 이게 잘 봐라. 이거 잘 봐야 돼. 아까 했던 것. 여기서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2의 왼쪽에서 2분의 1을 곱하면 꼭 4의 왼쪽에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 그건 아니지. 곱셈은 기본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잖아. 여기다 곱하나 여기다 곱하나 둘 중에 하나만 곱하면 되지.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해요? 일반적으로 역함수의 서로 역함수 관계일 때는 왼쪽에 합성하나 오른쪽 합성하나 아무 관계 없지만 얘는 안 그렇잖아. F를 지워서 G를 구하기 위해서 F 왼쪽, 다시 말하면 이 흰색 부분의 왼쪽에다 F의 역함수를 합성시켰지. 근데 얘를 왼쪽에 합성시킨 거를 여기다 오른쪽에 합성시키면 교환을 적용했다는 얘기인데, H와 F의 역함수가 교환이 성립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하면 안 되고, 합성함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수의 왼쪽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했으면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도 왼쪽에다가 F의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얘는 항등함수라 지워지고, 항등함수는 아까 말한 곱하기 1 혹은 더하기 0과 같은 개념이야. 그냥 있으나 마나 그냥 생략해버리면 돼. 그럼 남은 거는 G가 남고 오른쪽에 F 역함수 합성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함수를 지우기 위해서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시킬 거면 합성시켜서 항등함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얘를 그냥 지우고 내가 원하는 함수를 찾고 싶다면 합성시킨 방향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오른쪽 우변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함수를 합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좌우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해서 합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중요하니까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자,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이 문제 별표 치세요.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100%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99.98%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예요. 안 나오는 학교 거의 없어요. 이 문제는 꼭 나온다고 보면 돼. 이거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거 언제 다 합성하지? 1을 여기다 합성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이 역함수에 합성한 다음에 다시 그 결 계산한 다음에 언제 하지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죠. 안에 걸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거는 그 역함수를 먼저 정리해줘야 돼요. 그럼 봐봐. 여기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역함수가 분배되는데 그러니까 쓸 때는 거꾸로 쓴 거죠.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양을 써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모양 그대로 F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합성 F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합성함수는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은 성립한다고 그랬죠. 자리만 안 바꾸면 계산은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두 개. 함수 F 역함수와 F. 서로 역함수 관계네? 이게 뭘로 바뀌죠? 항등함수. 그래서 없어지는 거야. 항등함수는 합성시켜나 마나 자기 자신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생략. 그럼 얘만 남네? F 합성 G 역함수 1 얘만 남네요. 그럼 이제 계산법은 합성 기호를 지우고 이거는 표기법이라고 그랬잖아. 연산법 이렇게 하지 않죠. F 저 동그라미를 지우고 가로를 치고 G 역함수에다 먼저 2를 대응시킨다. 맞습니까? 정리하자. 근데 문제는 뭐를 모르죠? G 역함수를 모르잖아. G 역함수식이 나와 있으면 거기다 1만 대입하면 되는데 G 역함수식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먼저 구해야 돼. 1번 G 역함수 1의 값을 구한다. 이 값 알아 몰라 지금? 모르니까 그냥 K라고 합시다.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원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게 안 된다면 원함수를 이용한다. 역함수 기호를 지으면서 얘네들의 자리가 맞바뀐다. 좀 전에 배웠죠? 이렇게. 함수 G는 알고 있으니까 대응을 시켜요. 그럼 함수 G에다가 K를 대응시키면 K제곱 플러스 1은 1. 여기 있잖아. 1이잖아. 그 값이. 그럼 1과 1이 지워지고 K제곱이 0이네. 따라서 K값은 0. 함수 G 들어오는 함수 G에 들어오는 정역범위인 K값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0이 있네요. 괜찮네요. K값 0 가능하다. 만약 답 2개 나오잖아? 그럼 2개 중에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부합하지 않으면 걔는 답에서 빼내셔야 됩니다. K값 0. 그럼 답 따라가봐. K가 0, K가 0, K가 0. K가 어디 가요? 여기 있어요. G 역함수 1의 값이 0이라는 뜻이구나. 얘가 0이라는 거구나. 끝났네요. F0의 값을 계산하세요. 근데 0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f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정답은 2 곱하기 0 플러스 1이니까 답 1. 이게 정답이에요. 아셨어요? 자, 이건 하나 연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여기 밑에 있는 115번 문제. 자, 두 함수에 대하여 다음 시의 값을 계산하시오. 일단 얘부터 정리해야 되죠. F 합성 내려오면서 거꾸로 배열하게 되면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합성 F 2분의 1. 그럼 얘랑은 서로 합성함수라 없어지고 F 합성 G 역함수 2분의 1이 남아요. 그러면 F G 역함수 2분의 1. 근데 말했듯이 G 역함수 2분의 1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일단 K라고 두자고. G 역함수 2분의 1의 값은 K라고 두자. 그럼 함수 K에다가 함수 G에다가 K를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오죠. G 저기 있네요.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K 플러스 2는 2분의 1. 이게 넘어가면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정리된 값 F 얘가 이 K 값은 이걸 말한 거니까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3. 저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약분하면 답 3 이렇게 되겠네요. 네, 됐어요? 그렇군요. 조심하시고. 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합성기호 지우고 연사법을 정리해보면 G 역함수 A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1번이겠네요. 얘를 일단 1차적으로 1번을 풀고 그 다음에 얘를 2번으로 풀고 그럼 1번부터 G 역함수 A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K라고 둡시다. 그럼 GK 값은 A. 자, 봐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다 보면 미수가 몇 개씩 밀려 나오죠? 2개씩 밀려 나오죠. 물론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저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한다면 뭐 이렇게 한다면 K 플러스 1은 A. 우리는 K 값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K 값은 A 마이너스 1.
안 될 건 없습니다. 2번에다 집어넣어요. f k 값이 a-1이고 이게 k 값이었으니까 이 자리에 a-1을 대입하고 그 값이 5예요. 함수 f가 제니까 3x 대신에 a-1을 집어넣고 플러스 2 하게 되면 5가 나오죠. 그럼 넘어가면 3a-1의 값이 3이 되고 양변 3으로 약분하게 되면 a-1의 값은 1, 따라서 a 값은 2. 됐습니까? 그래서 구하는 a 값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봐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1차식이니까 어떻게 꾸역꾸역 풀리긴 풀었어요.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은 좋지는 않지만 어떻게 풀리긴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안에 미지수가 껴있고 이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이런 마음도 괜찮다는 얘기야. F 합성 G 역함수 A 여기까지 뭐 똑같고요. 썼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F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서 답이 5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아까 말한 그냥 K로 두면 얘를 1번을 풀지 말고 그냥 이 식을 그냥 땡겨와서 FK는 5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쨌든 얘를 K로 둔 거야.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FK는 5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죠. 근데 함수 F가 다음과 같기 때문에 3K 플러스 2가 5 넘어가면 따라서 K 값은 1 그렇죠? 그랬더니 K 값이 1이래요. 그 얘기는 G 역함수 A 값이 1이라는 뜻이고 이걸 토대로 G1의 값이 A임을 알았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은 A가 되므로 따라서 A 값은 2. 이 풀이가 좀 더 편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처럼 뭐 꾸역꾸역 가는 느낌보다는 이런 문제풀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풀이는 근데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다음 함수 저렇습니다. 이번에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함수식이 나와 있죠. 합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함수식 이래요. G F Gx는 x 플러스 6. 이거 그 전에 우리가 한 거다. F Gx 이거잖아. 2분의 1x 플러스 p 그게 x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됐나요? 근데 지금 a 플러스 b 값을 구하랍니다.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어떻게 구하지?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치환하는 거. 들어간 값에 대해서 연산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간 값에 대해서 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를 2분의 1x 플러스 p 이거를 하나의 t라는 함수로 t라는 값으로 치환하는 거죠. 그럼 식은 일단 이렇게 바뀌어요. ft. 근데 문제가 발생했네. 얘는 t인데 얘는 여전히 x잖아. 그럼 서로 이렇게 변수의 관계가, 그러니까 미지수, 변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럼 여기는 x마저도 t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x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려면 이 하나씩 넘겨줘야 되죠. 는 t-p. 얘를 양변 2를 곱하면 x는 2t-2b. 그러니까 x자리 대신에, 여기는 x자리 대신에 이제 t에 대한 관계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2t-2b 플러스 6. 그래서 함수 f에다 저기다가 이제 t를 대입하는 거예요. 저기다 t를 대입하면 at-2는 2t-2b 플러스 6. 얘네는 기본적으로 항등식이 돼야 되지 않나요?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지금 문제에서 말한 게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ft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은데 서로 t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한다면 t가 지금 하나의 문자로 봐야 되는 거죠. t를 하나의 문자로. 그럼 t 앞에 있는 얘는 t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a 값은 2인 걸 알았고 그럼 t 뒤에 붙어 있는 얘는 하나의 상수의 개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6과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2b, 넘어오면 8, 따라서 b 값은 4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A하고 B만 구하는 거면 이건 역함수 문제랑 관계없죠.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건데 아까 그 과정을 거쳐서 A 값과 B 값을 구했더니 각각 얼마였나요? A 값은 2, B 값은 4 이랬었죠? 그러면 식에다 이제 원래는 원식에다 대입해서 원식을 정리해놔야 돼요. fx는 2x-2가 되고 그 다음에 gx는
2분의 1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얘를 정리하게 되면 g 역함수 f1 그럼 g 역함수 f1의 값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그럼 g 역함수 0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g 역함수를 아직 구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냥 k라고 둡시다. 그리고는 역함수가 아닌 원함수인 g를 이용하는 겁니다. gk 값은 0.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2분의 1k 플러스 4는 0. 2분의 1k는 마이너스 4.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8. 이 k가 누구죠? 이 함수식이 이겁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8.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까 우리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역함수식은 건 못 구하는 건가? 이런 것들. g 역함수 2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우리가 보통 이걸 썼었죠. gk 값은 2. 그래서 원함수를 이용하는데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역함수식을 못 구하나? 만약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역함수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는 못 구하는 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언제? 1대1 대응일 때는 역함수가 존재해요. 존재하니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구해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굳이. 쓸데없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항상 1차 함수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는 그냥 이게 다예요. 주어진 함수에서 역함수는 원래 정의역 x가 원래 공역 y가 서로 맞바뀌죠. 얘가 정의역인지 알고 얘가 공인지 알고 있었더니 역함수가 되면 이게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죠. 그러니까 x, y가 서로 맞바뀌는 역할이 돼. 그래서 x, y를 서로 맞바꿔 놓는 거예요. 책에서는 식을 식을 y로 정리하지 말고 x로 정리한 다음에 이 x 자리 대신에 y를, 이 y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뭘 구할 수 있냐면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관없어. 뭐가 상관없냐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법 1. 책에 나온 것처럼 식을 x로 정리합니다. 식을 x로 정리해요. 두 번째, 여기서 x와 y를 서로 맞바꿉니다. 그래서 y는 f 역함수 x 이렇게 해서 역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책에 나온 것처럼 방법 2가 뭐냐면 어차피 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x, y를 뒤바꿔 놓는 거야. 그래 놓고 이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럼 이 y가 함수 f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해봅시다. 연습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책에 나온 대로. 자, 주어져 있는 식을 y가 아니고 x에 대해 정리하자. 이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 함수를 f라고 합시다. f 땡땡. 이 함수의 식은 이렇게 써집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역함수식을 구할 때는 f보다는 저렇게 xy로 써져 있어야 맞바꾸기가 편해요. 그래서 표현상 저렇게 f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 함수를 y가 아니고 x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1을 1로 넘어오고 이 반대로 넘어가겠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취하냐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는 겁니다. 역함수를 취하라는 얘기는 x, y를 맞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x자리 대신에 y를 집어넣고 여기 y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역함수를 취하겠다는 얘기죠. x, y를 맞바꾸겠다. 이걸 양변을 2로 나눠서 y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함수 f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함수가 f의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이렇다는 뜻이야.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여기서 그냥 아예 여기서 역함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y를 뒤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식을 그냥 y로 정리해버리면 돼. 넘어오면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래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아무거나 하나만 해봅시다. 지금 시간상. 네, 아무거나 하나. 이게 함수 f죠?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 물론 이게 1차 함수가 아니고 이제 방정식 형태로 써져 있지만 이 식을 y로 정리하지 말고 x로 정리해라. 여기서 역함수를 취한다. xy를 뒤바꾼다. 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하지만 함수 f잖아. 이 식을 x로 정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xy를 뒤바꿔도 되겠지만 그냥 바로 여기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겠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그냥 네,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 구조일 때는 오히려 이 방법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굳이 어떤 한 문자 정리할 필요 없을 때. 얘를 y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식이. 저렇게 나옵니다. 같은 거니까요. 아시죠? 자, 다음 주어져 있는 함수 fx는 ax 플러스 b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상수 a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저렇게 나와있나요? 이게 결국 알고 보면 역함수라는 얘기잖아. 그치? 표기법상 이렇게 쓰는 게 좀 눈에 잘 보여요. 이렇게. 그럼 f1의 값은 4. 얘랑 써먹어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다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 그 값은 마이너스 2랑 같고 1 대입하면 x에 1 대입하는 거죠? a 플러스 b는 4랑 같다. 이거 연립하면 이제 ab가 나옵니다. 선생님, 역함수를 구하면 뭐 하려고? 좀 전에 그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 뿐이야. 알겠지? 1차 함수니까 역함수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용해도 나쁘진 않지만 굳이 뭐 하려고 이걸 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왜 굳이 제 역함수를 왜 구해야 돼, 이거를? 역함수 구하는 과정을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걸 써먹으라는 거는 뭐 매 문제마다 써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요령껏 써먹으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합니다. 자, 함수 f와 그 역함수가 서로 같을 때, 함수 f와 그 역함수가 서로 같을 때, 그럼 방법은 두 가지네요. f는 알잖아. 이 f의 역함수를 빨리 구하는 겁니다. 서로 놓고 항등함수로, 항등식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게 f예요. y는 kx 플러스 2. 그치? 그럼 그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y로 정리해야 되죠? 넘어가고 양변 k로 나누게 되면 y는 k분의 1x 마이너스 k분의 2. 됐지? 근데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서로 문제에서는 같다잖아. 그럼 kx 플러스 2랑 k분의 1x 마이너스 k분의 2는 서로 같은 거예요.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k랑 k분의 1, x의 앞에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2랑 2가 서로 같아야 되죠. 양변에 k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는 2k.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위에서 k 값은 2개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그 중에 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이것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있어요. 함수 f와 함수 fx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만약 여기다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거는 사실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왼쪽에다가 이게 습관상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자꾸 습관상 아무리 교환이 성립하는 역함수 관계라도 자꾸 습관상 항등함수는 같은 방향에다 놔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문제 풀 때도 헷갈리지 않고 같은 방향에 놔주니까. 합성 F 이거 성립하겠죠. 다시 봐. 문제는 이걸 말한다고. 이렇대잖아. 근데 여기다가 합성 F를 시켜. 그럼 얘도 합성 F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F 합성 F는 항등함수 라는 뜻이네. 함수와 함수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다시, 이건 약어잖아, 약어. 줄여놓은 말이고, 실제로 식은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나온다, 이 뜻이거든. 그럼 F 합성 fx는 x, fx가 누구냐면 쟤네요. kx 플러스 2. 그게 x. 근데 f의 규칙이 뭐냐면 들어온 값에 k배 더하기 2잖아. f의 규칙이 들어온 값에 k배 플러스 2. 그게 x가 돼야 돼. 전개하게 되면 k제곱 x 플러스 2k 플러스 2는 x. 둘은 서로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x 앞에 있는 개수인 k제곱과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인 1이 서로 같아야 되고, 동시에 뒤에 있는 상수값인 2k 플러스 1은 오른쪽에 있는 상수값인 0과 같아야 된다. 위에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 나오지만 아래에서 만족하는 k값은 마이너스 1분의 2이므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 중에 뭐가 낫나요? 아니요, 둘 다 좋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그냥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좀 복잡한 식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뭔가 합성시켜서 식이 아닌 식을 변형을 통해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이런 식에 대한 변형 구조가 또 꽤 활용 문제에서 많이 적용이 되니까 둘 다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수업 끝나고 또 딴 데로 이동하셔야 되는 분이 계셔서 다음에 우리가 수업할 때 그때 말했지만 올해 진도가 좀 늦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 상의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자, 다음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y는 fx와 y는 역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 문제가 나오잖아. 이 그래프 문제가 나올 때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얘입니다. y는 x. y는 x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역함수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x 좌표의 위치랑 y 좌표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y는 x를 가지고 x좌표가 어디 있었는지 y좌표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주는 역할을 해요. 선생님이 근데 저희 역함수 다루고 있는 도중에 왜 갑자기 y는 x가 갑자기 왜 툭 튀어나온 겁니까?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대칭 이동을 안 배웠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 대칭의 결과가 x하고 y가 서로 맞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에요. 칸 대략 보이죠? 네, 여기다가 이런 직사각형을 놔요.
그럼 직사각형에 이게 칸 대충 보이지? 밑으로 3칸, 위로 2칸이야. 그럼 이 점의 위치가 3,2인 거는 알겠지? 근데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사각형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밑에 세워져 있던 사각형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지는 역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고. 이렇게 돼요.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그러니까 이 점은 이리 가고 이 점은 이리 가고 뭐 이 점은 만나니까 놔두고 여기도 점은 이리 가고 서로 대칭 관계로 그러니까 누워있던 사각형이 이렇게 세워지는 역할 하다 보니까 이 점의 좌표가 가로 2칸 세로 3칸짜리인 2,3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된 거죠? 여기 있던 x값이 y값으로 여기 있던 y값은 x값으로 서로 맞바꾸는 역할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를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y가 맞바뀌는 역할이 돼요. 그 대칭 이동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서로 맞바꾸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에서는 각각의 점의 좌표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결과로 점의 형태가 나타날 거란 뜻이야. 그래서 갑자기 툭 하고 y는 x가 튀어나온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 좀 그래프가 좀 크게 나와야 돼서. 아이고. 자, 이래요.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그림과 같이 만났을 때 저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식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f, 이 상태는 안 되니까 정리해보면 f 역함수 d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무슨 값인지 알면 모를까? 오른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이거부터 처리해야 되잖아요. 얘를 k라고 합시다. 이게 1번이죠. f 역함수 d의 값이 k가 됩니다. 됐니?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역함수가 그려져 있지 않잖아. 원함수가 그려져 있으니까 원함수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k 값이 d인 걸 찾아서 이걸 만족하는 x하고 y 값의 관계 x에다 k를 집어넣으면 y 값이 d가 나와. 잘 봐. 어디서 찾는 거냐면 함수 f에 찾는 거지. 함수 f가 얘입니다. 여기서 d는 y 값이야. y 좌표라. y 좌표. y 좌표의 d를 찾으세요. d 여기 있네요. 그치? 그럼 이 함수에다가 어떤 x를 대입하면 y가 d가 나옵니까를 물어보면 만나는 교점 d와 이렇게 그래프 f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아주면 된다고. 이렇게 여기네. 여기 이게 k 값이에요. 근데 문제는 x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 지금 k가 뭔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y는 x는 함수 f와 함수 fx의 역함수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x좌표 y좌표를 찾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야, 너 누구야?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응?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y는 x를 따라 움직여봐. y는 x를 찾아야 돼요. y는 x에서 만나는 교점에서 y좌표를 찾아봐. 거기 누가 있니? c가 있는데? 나는 x와 y가 서로 같아. 이걸 말하잖아. 나는 x와 y가 서로 같아. y가 c면 x도 c야. 이해됩니까? 네가 c구나. k 값이 c구나. k가 c였구나. 그럼 이 경우는 결국은 f, c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번엔 x 값을 알고 있는 겁니다. x에다가 c를 대입하면 함수 값이 뭐가 나옵니까? 묻는 거잖아요. x의 c를 찾아야 돼요. c 어디 있니? 모르겠잖아. 그럼 다시 y에 찾아야 돼요. y가 나와 있으니까. 야, c 나 여기 있어. 그럼 다시 x랑 이렇게. 됐나요? 맞습니까? 문제가 좀 이상해. 여기 가루가 있었네요. 아니 뻔히 보이는 가루를 뭐하는 짓이죠? 분배하죠. 네, 미안합니다. 분배해서 거꾸로 썼지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죠. 됐죠? 그럼 f 역함수 fd 역함수 d. 근데 우리가 이거는 했으니까 좀 전에 이걸 k라고 두고 얼마였나요? k가 c였죠. 그래서 다시 f 역함수 c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역함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냥 C 말고 K 말고 N이라고 합시다. 그럼 FN의 값이 C가 되네요. 이번엔 C를 찾아야죠. 근데 C가 N이 어딘지 몰라요. 도대체 N에 뭘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N 값을 찾으면 그게 내가 원하는 답이야.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N 값을 찾으면 답이야. 그럼 N 값 찾으려고 했더니 어딘지 모르겠고 Y 값 C를 찾아요. C. 걔랑 누구랑 만나야 되죠? 봐. 이거잖아. C가 함수 F의 Y 값이지. 그럼 C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서 C가 나오는 Y를 찾으려면 여기 X 값에 N이 주어져야 돼요. 맞아요. 근데 N의 위치를 모르겠네?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 다시. 야, Y는 X 찾아줘, 너랑 만나는 위치에 B가 있구나. 넌 B였어. 그 정답은 B. 이렇게 처리됩니다. 아셨나요? 이해되시겠나요? 나중에 이거 좀 쉽게, 이건 간단하니까 이렇죠. 좀 더 많이 막 F가 막 3개씩, 4개씩 나올 때 좀 복잡하게 있어요. 그럴 때 좀 간단히 구하는 방법.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튕기면 되거든요. 하나 튕기고, 2개 튕기고. 지금 F가 지금 2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2번 튕겨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F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역함수 구하는 문제긴 한데, 지금 D값이 나왔잖아. Y값 D가 나왔지. 걔랑 Y는 X랑 한 번 튕기고, F가 2번 나니까 2번 튕겨서 나온 답이 정답이에요. 지금 몰라도 돼. 오히려 헷갈리니까. 이러면 또 헷갈려. 이런 짓 하지 마! 하지 마! 나 괜히 얘기한 것 같아. 하지 말고, 나중에 연습 많이 되면, 그때 가서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좀 빠르게 팅팅팅팅 튕겨가면서 답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정석적인 방법을 좀 익히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붙여 수업할 텐데 최대한 좀 열심히 수업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봉황을 좀 시간을 좀 자자하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얼른 가세요.